10년 전 안데스 산맥 꼭대기의 한 도시가 하루아침에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사람도, 기록도, 이유도 없이요. 남은 건 종이 한 장 들어갈 틈도 없이 맞물린 돌벽과 이름 모를 유골들 뿐이었죠. 그런데 이 도시를 둘러싼 진짜 미스터리는 왜 사라졌느냐가 아니었습니다. 하필 왜 이런 데다 지었느냐, 이거였죠. 잉카인들은 왜 이 험한 산 꼭대기에, 그것도 지진과 산사태가 밥 먹듯 터지는 땅 위에 도시를 올렸을까요? 상식적으로는 무모한 짓처럼 보여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무모해 보이는 선택이 사실은 잉카가 내릴 수 있었던 가장 똑똑한 결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같이 풀어볼 겁니다. 하나, 마추픽추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들이 과학 앞에서 얼마나 우수수 무너지는지. 둘, 저주처럼 보이던 그 땅이 어떻게 도시를 600년이나 버티게 한 축복이 됐는지. 이런 반전 있는 과학 이야기 좋아하시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끝까지 같이 가시죠. 자, 이야기는 1911년 페루의 깊은 정글에서 시작됩니다. 미국 예일대 교수 하이럼 빙엄이라는 사람이 밀림을 헤치며 뭔가를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 찾던 건 마추픽추가 아니었습니다. 잉카가 스페인에 맞서 최후까지 버틴 전설의 항쟁 도시 빌카밤바였죠. 엉뚱한 걸 찾으러 갔다가 인류 역사에 남을 유적을 만난 겁니다. 한 원주민 소년의 안내를 받아 산을 오른 빙엄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말을 잃습니다. 구름보다 높은 능선 위에 거대한 돌로 정교하게 쌓아 올린 도시가 통째로 놓여 있었거든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수풀에 반쯤 묻힌 채 수백 년 동안 세상에서 잊혀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요. 사실 이 도시는 완전히 발견된 게 아니었습니다. 근처 농부들은 이미 알고 있었고 심지어 밭까지 일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빙엄은 이걸 세상에, 정확히는 서구 세계에 알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도시는 곧 전 세계를 사로잡습니다. 이름은 마추픽추. 하늘 위에 떠 있는 것 같다고 해서 잃어버린 공중도시라는 별명이 붙었죠. 2007년에는 새로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뽑혔고 그보다 앞선 1983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됩니다. 말 그대로 인류가 인정한 미스터리 그 자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한 건 딱 하나였습니다. 잉카인들은 대체 왜 이런 험한 산꼭대기에 도시를 지었을까? 무거운 돌을 낑낑대며 정상까지 끌어올리고 물도 저 아래 계곡에서 길어와야 하는데 말이죠. 상식적으로는 최악의 입지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학자들이 내놓은 답은 이거였습니다. 태양신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하늘과 가장 가까운 신성한 높은 곳에 일부러 지었다. 그럴듯하죠? 하늘에 맞닿은 성스러운 도시라니 낭만적이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딱 하나만 짚고 가면 이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주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추픽추는 정말 그렇게까지 높은 곳일까요? 이 질문 하나가 마추픽추에 대한 우리의 상식을 통째로 무너뜨리는 첫 번째 단추가 됩니다. 숫자부터 보시죠. 마추픽추의 해발 고도는 2430m입니다. 오, 높네? 싶으시죠? 그런데 잉카 제국의 수도가 어디였는지 아세요? 쿠스코라는 도시인데 여기 고도가 무려 3400m예요. 다시 말해 잉카의 진짜 심장부가 마추픽추보다 970m나 더 높은 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래요. 잉카인들 기준에서 마추픽추는 까마득한 고지대가 아니라 오히려 내려와서 숨 좀 돌리는 아랫동네에 가까웠던 거죠.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도 페루 여행을 가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쿠스코에서 고산병으로 머리가 깨질 듯 고생하던 사람이 마추픽추로 내려오면 오히려 컨디션이 좋아지거든요. 고도가 낮으니까요. 신성한 높이에서 태양신께 제사를 지내기엔 정작 수도보다 1000m 가까이 낮은 셈입니다. 뭔가 앞뒤가 안 맞죠? 그럼 우리는 질문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잉카는 왜 높은 곳에 지었나가 아니라 왜 하필 거기에 지었나? 이게 진짜 질문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시대에 대한 오해도 풀고 가야 합니다. 마추픽추라고 하면 왠지 아득한 기원전, 최소 2000년 전쯤 세워졌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2021년 예일대의 리처드 버거 교수팀이 유골을 정밀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으로 분석했더니 뜻밖의 결과가 나옵니다.
마추픽추가 실제로 사용된 시기는 대략 1420년부터 1530년 사이였어요. 15세기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한테 얼마나 가까운 시간이냐? 1420년 되면 우리나라는 조선 초기, 세종대왕이 활약하던 그 무렵이에요. 유럽에선 르네상스가 한창이었고 화약 무기가 막 등장하던 시절이었죠. 피라미드나 스토인지 같은 아득한 고대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조선이 한글을 준비하던 그 시대에 지구 반대편에선 안데스 꼭대기에 이 도시가 올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오면 마추픽추는 갑자기 낯설어집니다. 그렇게 높지도 않고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그럼 대체 왜 이 자리를 골랐을까요? 그 답을 찾으러 지질학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정리하고 갈 게 있습니다. 마추픽추를 둘러싼 그 유명한 미스터리들이 사실은 상당수가 틀린 이야기라는 거죠. 마추픽추엔 유명한 미스터리가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상당수는 과학이 이미 정정해버렸어요. 하나씩 볼까요? 첫 번째, 마추픽추에서 발견된 유골의 80%가 여자였다. 그래서 여기는 태양신을 모시는 선택된 처녀들의 성소였다. 이 이야기 들어보신 분 많을 거예요. 실제로 오랫동안 정설처럼 퍼져 있었거든요. 발단은 이랬습니다. 빙엄이 가져온 유골을 예일대의 조지 이튼이라는 학자가 분석했는데 135구 중에 109구를 여성이라고 판정한 거죠. 무려 4명 중 3명이 여자라니 당연히 상상력이 폭발합니다. 신비로운 처녀들의 도시, 딱 좋잖아요. 그런데요, 2000년에 법의 인류학자 존 베라노가 이 유골들을 다시 정밀하게 조사합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거의 반반이었어요. 처녀들의 성소설이 통째로 무너진 겁니다. 그럼 이튼은 왜 그렇게 틀렸을까? 이유가 기가 막힙니다. 이튼이 성별을 판정할 때 기준으로 삼은 뼈 표본이 대부분 유럽인과 아프리카계 사람들의 뼈였거든요. 그런데 안데스 원주민은 체격이 상대적으로 작고 가늘어요. 그러니까 이튼은 뼈가 작으면 그냥 여자겠거니 하고 찍어버린 겁니다. 측정 기준 하나가 틀리니까 도시의 정체 전체가 100년 가까이 왜곡됐던 거죠. 이게 과학에서 데이터의 기준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두 번째, 마추픽추는 잉카가 세운 게 아니라 기원전 4000년, 그러니까 잉카보다 수천 년 전에 이미 지어져 있었다. 이런 주장도 인터넷에 돌아다니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2021년 연대 측정 결과가 뭐였죠? 1420년에서 1530년, 15세기입니다. 기원전이 아니라 조선시대와 같은 시기라니까요. 이건 과학적으로 그냥 낭설이에요. 세 번째, 가장 자극적인 겁니다. 인간이 만든 게 아니다. 외계인이나 초고대 문명이 지었다.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이유는 있습니다. 마추픽추의 돌벽을 보면 정말 입이 안 다물어지거든요. 거대한 돌들이 접착제 하나 없이 겉으로 보면 종이 한 장, 아니 면도날 하나 들어갈 틈도 없이 딱 맞물려 있어요. 그것도 철로 만든 도구도 없이 청동기 수준의 연장으로요. 이걸 사람이 손으로 했다고? 이 감탄이 딱 외계인 아니야? 로 넘어간 겁니다. 자, 그런데 진짜 답은 하늘에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반대, 그러니까 잉카인들의 발밑에 있었습니다. 도구도 없이 어떻게 그 단단한 돌을 삼각형, 육각형으로 척척 잘랐었는지, 그 비밀을 풀려면 이제 이 도시가 딛고선 땅 자체를 봐야 합니다. 마추픽추를 문화나 종교의 눈이 아니라 지질학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여긴 도시를 짓기엔 정말 최악의 땅처럼 보입니다. 위성지도로 마추픽추를 위에서 내려다보면 도시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균열들이 보여요. 지질학에서 말하는 반층입니다. 땅이 쩍 갈라진 선이죠. 도시 양옆으로 솟은 봉우리와 그 사이 움푹 내려앉은 부분이 뚜렷하게 나뉘어 있어요. 이렇게 땅이 갈라지고 어긋나 있는 지형은 지진이나 산사태가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언제 흔들리고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땅이라는 거죠. 실제로 그 흔적이 유적에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신성한 광장을 둘러싼 벽 일부는 지진 때문에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져 있고 계단식 박 일부는 산사태로 무너져 내려 주변과 어긋나 있습니다. 도시가 살아온 세월 내내 땅이 계속 꿈틀댔다는 증거예요. 그럼 여긴 왜 이렇게 위험한 땅이 됐을까요? 답은 안데스 산맥 자체의 출생의 비밀에 있습니다. 안데스는 약 8천만 년 전부터 바다 쪽의 나즈카판과 남아메리카 대륙판,
이 거대한 두 지각판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만들어진 산맥이거든요. 두 판이 서로 밀어붙이는 어마어마한 힘이 지금도 이 지역을 짓누르고 있어요. 그 힘 때문에 땅이 솟고 가라앉고 갈라지고 흔들리는 겁니다. 여기서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안데스는 양쪽에서 미는 힘, 그러니까 압축하는 힘으로 솟아올랐다고 했는데 정작 마추픽추 땅은 양쪽으로 잡아당겨서 갈라진 흔적이 있거든요. 미는 힘인데 왜 찢어지느냐? 모순 같죠? 이건 나무판 하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단단한 나무판을 양손으로 잡고 천천히 휘어보세요. 안쪽, 그러니까 오목한 면은 꽉 눌려 압축되지만 바깥쪽 볼록한 면은 어떻게 되죠? 팽팽하게 당겨지다가 결국 쩍쩍 갈라지고 부서집니다. 마추픽추 아래 화강암 지반도 똑같았어요. 거대한 힘에 눌려 완만하게 휘어오르는 동안 그 윗면은 팽팽하게 당겨져서 갈라진 겁니다. 그리고 그 갈라진 틈을 따라 땅덩어리가 위아래로 어긋나면서 지금의 단층 지형이 만들어진 거죠. 자, 정리해보면 마추픽추는 지진과 산사태의 위험을 온몸에 두른 갈라진 땅 위에 서 있는 셈입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데 도시를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 영상 전체를 통틀어 가장 놀라운 반전이 등장합니다. 2019년 브라질 히우그란 지두술 연방대학의 지질학자 루알도 메네가트 교수가 미국 지질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하나 내놓습니다. 학계가 술렁였어요. 내용은 이거였죠. 잉카인들은 이 위험한 단층대를 피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일부러 골라서 그 위에 도시를 지었다는 겁니다. 메네가트 교수는 위성사진과 현장 측량 데이터를 몇 년에 걸쳐 정밀 분석했어요. 그랬더니 마추픽추 아래에 숨어있던 단층망의 지도가 완성됐습니다. 작게는 바위 하나에 난 실금부터 크게는 무려 175km에 달하는 거대한 단층까지 사방으로 뻗어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소름 돋는 건 그 다음입니다. 이 단층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교차하면서 마추픽추 도시 바로 아래에서 커다란 X자를 그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잉카인들은 이 X자 위에 정확히 도시를 올렸습니다. 도시의 구역도, 계단식 밭도, 건물 하나하나와 계단까지 전부 이 단층의 방향을 따라 배치돼 있었어요. 우연이라기엔 너무 정교하죠? 그럼 왜 하필 위험한 단층 위였을까? 여기서 아까 미뤄뒀던 질문, 그러니까 도구도 없이 그 단단한 돌을 어떻게 잘랐나에 답이 나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 방향의 단층이 교차하면서 땅에 힘을 가하면 바위가 어떻게 될까요? 저절로 쪼개집니다. 그것도 삼각형, 마름모, 육각형 같은 반듯한 조각으로요. 다시 말해 자연이 이미 돌을 다 잘라서 블록처럼 차곡차곡 쌓아둔 채석장을 공짜로 마련해 준 거예요. 잉카인들은 외계인의 기술이 아니라 발밑에 준비된 이 돌들을 가져다 쓴 겁니다. 실제로 마추픽추의 채석장은 정확히 그 X자 단층이 교차하는 지점에 있었어요. 물론 반박도 나왔죠. 그거 그냥 우연 아니냐고요. 그런데 메네가트 교수가 딱 잘라 반박합니다. 마추픽추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얀타이탐보, 피삭, 심지어 수도 쿠스코까지 주요한 잉카 유적지들이 하나같이 단층이 교차하는 지점 위에 서 있었거든요. 도시 하나면 우연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잉카의 주요 도시 전부가 그렇다면 그건 우연이 아니라 명백한 선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마추픽추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지진과 산사태가 터지는 저주받은 땅, 그게 사실은 도시를 짓는 데 필요한 돌을 알아서 잘라서 쌓아둔 축복의 땅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단층이 준 선물은 돌 하나로 끝나지 않았어요. 단층이 준 두 번째 선물은 물입니다. 산꼭대기 도시에서 가장 큰 골칫거리가 뭐겠어요? 당연히 마실 물이죠. 그런데 단층으로 갈라진 땅에는 재미있는 성질이 있어요. 산 위에서 흘러내린 물이 그 갈라진 틈을 따라 한 곳으로 모이는 겁니다. 실제로 마추픽추 근처 단층선이 지나가는 자리에 물이 퐁퐁 솟는 샘이 있었어요. 잉카의 기술자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샘에서 도시까지 약 749m짜리 수로를 놓았죠. 여기서 진짜 감탄스러운 건 기울기예요. 이 수로의 경사가 약 3%였습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 너무 가파르면 물살이 세서 수로가 깎여 나가고
너무 완만하면 물이 고여서 안 흐르거든요. 3%는 딱 침식도 안 되고 물도 잘 흐르는 최적의 각도예요. 그런데 정말 대단한 건 따로 있어요. 이 수치가 현대 수리공학에서 쓰는 이상적인 기울기와 거의 일치한다는 겁니다. 500년 전 잉카 기술자들이 계산기도 없이 실험과 경험만으로 이 각도를 찾아낸 거죠. 이 물은 도시 안 16개의 분수로 흘러들었고 첫 번째 분수는 황제 전용이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선물은 좀 뜻밖입니다. 바로 배수예요. 마추픽추는 열대우림과 가까워서 비가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연평균 강수량이 약 2000mm, 그것도 집중호우가 잦아요. 보통 산비탈에 이만큼 비가 쏟아지면 어떻게 되죠? 물이 흙에 스며들어 무거워지고 결국 산사태로 와르르 무너집니다. 부시가 남아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추픽추는 600년을 버텼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바로 그 단층 균열이에요. 폭우가 쏟아져도 땅 곳곳에 뚫린 균열들이 불어난 물을 지하로 쭉쭉 빼내는 배수구 역할을 한 겁니다. 저주라고 생각했던 그 갈라진 땅이 이번엔 도시를 지켜주는 거대한 하수도가 된 거죠. 여기에 잉카의 건축 기술이 더해지면 그림이 완성됩니다. 아까 그 접착제 없이 맞물린 돌벽 기억나시죠? 모르타르로 딱 붙여놓지 않았기 때문에 지진이 나서 땅이 흔들리면 돌들이 살짝 들썩였다가 다시 제자리로 내려앉아요. 마치 춤을 추듯이요. 단단하게 굳혀놓은 벽이었다면 오히려 쩍 갈라갈라졌을 텐데 헐겁게 맞물린 덕분에 지진을 흡수한 겁니다. 흔들리는 단층 땅에 흔들려도 되는 건축으로 답한 거죠. 결국 마추픽추는 위험한 땅을 억지로 극복한 게 아니라 그 땅의 성질에 완벽하게 맞춰서 설계된 도시였던 셈입니다. 자,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잉카는 왜 하필 그 위험한 산속, 단층 위에 도시를 지었을까? 답은 이제 분명합니다. 그들은 저주받은 땅을 고른 게 아니었어요. 지구가 수천만 년에 걸쳐 미리 깔아둔 설계도를 정확히 읽어낸 겁니다. 돌을 잘라주고 물을 모아주고 빗물을 빼주는 그 모든 조건이 이미 그 자리에 준비돼 있었으니까요. 그러고 나면 우리가 믿었던 미스터리들이 하나씩 힘을 잃습니다. 외계인이 지은 것도 아니고 기원전의 초고대 문명도 아니고 처녀들의 신비한 성소도 아니었어요. 진짜 주인공은 화려한 상상이 아니라 발밑에 조용히 갈라져 있던 단층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시시한가요? 저는 오히려 이게 훨씬 더 멋있다고 봅니다. 자연을 이겨서가 아니라 자연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위에 올라탄 지혜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상상을 한번 크게 키워보죠. 우리는 지진이나 단층 같은 걸 보통 재난이라고 부르잖아요.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나쁜 것. 그런데 잉카인들의 눈에는 그게 도시의 재료이자 상수도이자 배수구였습니다. 똑같은 자연현상이 보는 눈에 따라 저주가 되기도 하고 축복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상상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세계의 다른 불가사의들, 우리가 아직 어떻게 저기다 저걸 지었지? 하고 고개를 갸웃하는 그 유적들도 사실은 그 땅만의 조건을 읽어낸 결과일지도 모른다고요. 미스터리처럼 보이는 것들 뒤에 의외로 담백한 과학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마추픽추는 결국 우리한테 이런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결함처럼 보이는 조건도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가장 큰 강점이 될 수 있다고요. 갈라지고 흔들리는 땅 위에서 600년을 버틴 도시가 그 증거잖아요. 사실 저는 이 영상을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외계인이 지었다는 얘기가 물론 더 자극적이고 짜릿하긴 하죠. 그런데 단층이 돌을 잘라주고 물을 모아주고 빗물을 빼줬다는 이 담백한 과학이 저한테는 훨씬 더 멋있게 느껴지더라고요. 신비로운 상상을 걷어냈더니 오히려 그 자리를 읽어낸 잉카인들의 진짜 지혜가 더 또렷하게 보였거든요. 미스터리를 지키는 것보다 미스터리를 푸는 쪽이 더 근사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과학, 알기 쉽게 풀어주는 사이언스랩스였습니다.